안녕하십니까. 둔산동 Q&A 공부방 동화쌤입니다. 이렇게 그 센트공대 카페에 있는 자료들을 이제 하나씩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보면 국어 성적을 성적 향상을 위한 올바른 독해력 향상법이니까 이거는 시험에 관한 것이고요. 이거는 독서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보통 이런 글을 읽을 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이게 읽은 사람이 굉장히 다양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 이런 글을 써야 될지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여러 가지 스킬들보다는 그 대의를 모아서 기본적으로 독해력에 관해서 가져야 할 방향성에 대해서 이제 언급하게 되고 이 글도 굉장히 잘 쓴 글입니다. 그러니까 잘 쓴 글이라는 것은 이 방향성을 논하면서 그 안에서 오해가 없도록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쓴 글이라는 뜻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글에서 행간의 뜻을 읽어내야 되는데 행간의 뜻을 구체화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경험이 없다면 실제적으로 이제 대의는 뜻은 읽어내겠지만 좀 아쉬운 글 읽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동화샘의 글을 경험을 포함해서 이 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이 끝나면 이제 국어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죠. 왜 그러냐면 국어하고 수학은 대학을 결정하고 국어는 학과를 합격 불합격 학과를 결정하고 영어는 생존이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려면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것이겠죠.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해서 국어 독해 왜 그러냐면 국어를 풀 때 시험상에서는 시험 문제를 푸는 기술 문제를 유형을 접근하는 기술과 더불어서 궁극적으로는 글을 어떻게 읽었느냐 1대1 대응 선택지와 제시문에 나오는 단어의 1대1 관계를 어떻게 더 빠르게 시험이기 때문에 빠르게 읽어내느냐의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빠르게 읽어낼 뿐만 아니라 정확하게 읽어내려면 다양한 독해의 기술이 있어야겠죠. 자, 국어 영역이 점점 어렵게 출제되고 비문학 같은 경우에는 그 학과목, 교과목의 특성, 교과목의 서술 방식을 반영을 하기 때문에 이 교과서 과목별 학습의 기반이 튼튼해야 되고 이 교과서의 서술 방식을 누적해서 기억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여러 분야의 지문에 대한 독해력이 필요한 것이죠. 이 독해력 자체가 이제 수학 능력이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학은 학문을 닦을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수학 능력 시험에서는 이렇게 시험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100%의 고등학교에서 배운 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출제가 돼서 이게 수학 능력 시험이 이렇게 출제가 돼서 배운 걸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단어로도 정의해주고 요 배운 걸 바탕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나열해 줄 테니까 요걸 한번 풀어봐라 라는 식으로 시험 문제가 국어가 출제됩니다. 따라서 국어 성적 향상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독해력, 글 읽는 법의 향상법의 첫 번째는 아마도 이 갈래벌 틀의 특성, 갈래별 시는 어떻게 읽고 소설은 어떻게 읽고 경제지문은 어떻게 읽고 이렇게 갈래별 글의 특성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 갈래별 글의 특성과 갈래별 글을 만드는 방법, 글의 구성과 갈래별 글의 주제를 어디에 숨겨놓는가, 갈래별 글을 읽을 때 본인이 어떻게 시험용으로 빠르게 체크하고 점검할 것인가 라는 것들이 영향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호기심이 일죠. 독해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이게 정통의 방식으로 이런 의미로 보입니다. 정통의 방식이라는 것은 이 나중에 시험의 문제에 있어서의 스킬과 기술, 접근 방법, 독해의 기술, 이런 시험용 독해의 기술은 두 번째로 치더라도 그 밑바탕이 되는 독서와 독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는 지문이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 국어 영역. 실제적으로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이제 수학까지 다 1등급이고 모두 다 1등급인데 국어만 문제가 돼서 찾아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어쨌든 국어가 이렇게 기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추세는요. 바탕으로 하고 일부 문제가 어렵게 출제되죠. 한 서너 문제가 한 5문제 정도가 어렵게, 3문제에서 5문제가 어렵게 출제되는데, 학생들과 부모님 사이에서 독해력에 관심을 가지고 이 독해력을 일찍부터 형성시키고 일찍부터 발전시키려고 노력을 하죠. 실제적으로 독서를 넘치게 한다면 이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독서를 이렇게 국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할 만큼의 독서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묻게 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어쨌든 독해력을 어떻게 올바르게 형성시킬 수 있는가를 보면 수능 제시문의 길이가 길고 어렵기 때문에 첫 번째 속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빠른 속도로 읽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이 속도의 훈련을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의식적으로 집중해서 읽는 훈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연스럽게 빨아지기에는 독서량이 너무 많이 필요하니까. 어렵기 때문에 이제 어렵다는 문제는 첫 번째는 단어의 문제일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단어와 단어가 연결하는 구절의 해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세 번째는 이 구절들이 모인 이 문장 구조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고 네 번째는 이 단락의 핵심을 모아서 단락의 핵심끼리 연결하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다섯 번째는 좀 배경 지식의 문제일 수가 있고 이 내용을 배우지 않으면 오래 걸리고 시간이 걸리거든요. 일곱 번째는 이 글을 구성하고 쓰는 글쓰기의 원리에서 조직 원리 전체를 볼 수 없는 경우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 이런 것처럼 다양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독해 시간이 상당히 소요되죠. 특히 이 낯선 개념이라는 것은 수능에서 이전에 배웠던 걸 중심으로 고등과정에 배웠던 걸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개념들을 살짝 요걸 보면 충분히 다음 단계로 넘어갈 만한 새로운 개념들이 나오고 이 낯선 개념은 정의를 해줍니다. 대부분이 국어시험이기 때문에 정의를 해주고 이 정의를 통해서 이걸 적용하고 활용하라고 정말 이 정의를 해주는 내용들을 이해를 어느 정도 하려면 현실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수능의 이런 배움에서 이만큼을 가지고 출제를 하기 때문에 이 기본적으로 나오는 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있어야 그걸 바탕으로 요것들을 해석하고 새로 제시되는 걸 해석한 다음에 이걸 적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초적인 것을 알고 있느냐가 배경 지식이라고 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그 각 과목의 교과 과정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교과서를 읽는 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문제를 푸는데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이 많죠. 수능에 임박해서 억지로 가르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스킬을 가르치고 문제 푸는 방법, 문제 유형에 따라 접근 방식을 가르치고 문제를 읽는 순서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끊어서 읽고 체크하는 법을 가르치고 그런 다음에 이 문제를 그 학생이 쉬운 문제와 어려운 문제를 구분해서 쉬운 문제부터 어려운 문제로 푸는 문제의 순서를 잡아주고 그 다음에 본인이 힘들어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체 방법을 수준에 맞는 자기 자신의 자체 방법을 강구하게 하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되죠.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이 한계가 70점대 아이들을 한 3개월 정도 가르치면 92점이나 3점이 되는데 여기까지 가르치는 데는 4시간 걸린 애가 기록이고요. 보통 3개월에서 평균 3개월 정도가 걸리더라고요. 3개월 정도. 응급하게. 그러니까 결국은 본인의 독해 능력을 활용할 수 있고 사용할 수 있는 방법만 응급하게 가르치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치더라도 요 92점에서 100점 사이의 구간에서는 정말로 독해력이 필요합니다. 독해력. 어휘도 필요하고 어휘가 한 문제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어휘가 한 문제 정도 차이 나고 독해력이 나머지 이 2문제나 3문제에 좌우를 합니다. 2, 3문제가. 그래서
요 독해력을 키우는 데는 6개월에서 1년, 최소한 6개월에서 1년, 아니면 어떤 학생 같은 경우는 2년이 걸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독해력을 어떻게 형성하느냐에 따라서 막힘없이 언어를 100점까지 클리어할 수 있느냐의 전제 조건이 됩니다. 결국은 책을 꾸준히 읽고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이제 핵심을 명확하게 파악 못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이게 중요한 거를 고르라고요. 무작정. 중요한 거를 고르려면 너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지문이 길으니까, 역으로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삭제한 다음에 중요한 걸 고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삭제한 다음에 중요한 걸 고르도록. 그러니까 마치 오디션 방식처럼 중요하지 않은 걸 자꾸 지워나가다 보면 역으로 중요한 것들이 뭔지에 대해서 계속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하지 않은 것을 삭제하는 훈련을 조금 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핵심을 명확히 파악하는 연습을 꾸준히 해야 그 연습이 책을 단순히 읽는 것만으로 되지 않고 이걸 의식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속도를 가지고. 자, 보시면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지문의 난이도가 높아져서 정보글에 대한 친숙함을 키울 수 있도록 정보도 조금씩 정해야죠.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정보글은 시중에서 구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교육청 사이트에 읽기 부분이 탑재된 게 있는데, 교육청에서 발간한 카페, 교육청에서 발간한 읽기글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에 관한 글 중에서 교과 과정을 통합해서 논술에 적합한 글들이 모여져 있는데, 이런 글들을 찾아서 읽어야 합니다. 자, 이런 글들이 어디에 있냐면, 모여진 카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이 부분에서는 다음번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제대로 된 독서를 하려면 무조건 많이 읽는 것, 이게 진짜 중요한 건 이거죠. 첫 번째는 이겁니다. 보다라고 말씀하시지만, 무조건 많이 읽는 걸 양을 바탕으로 해서, 양을 많이 읽다가 보면 시간적 한계나 어떤 이유 때문에 질적인 변화를 갖는데, 이 질적인 변화를 가질 때 정확하고 빠르게 읽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정확하게 빠르게 읽는 연습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정확하게 빠르게 읽는 연습이라는 것은 이 본인이 의식적으로 해야 되는데, 책을 볼리다 보면 남의 책에다가 이걸 체크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스스로 체크를 하고 이 체크한 것들을 쭉 연결했을 때 본인이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한눈을 대표하는 것들을 체크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연습으로서 충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연결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런 단락들에서 중요한 단어들을 이렇게 찾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연결했더니 이게 주제가 되고 줄거리가 되고 중요한 것들을 뽑았더라 라고 된다면 충분히 이거 필요한 것들은 이렇게 부수적으로 이렇게 연결해도 됩니다. 그러면 고구마 줄기 딸려오는 것처럼 중요한 것들을 충분히 읽어내는 연습을 했다 할 만합니다. 정확하게 어느 정도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속도감이 붙으면 독서가 재미있죠. 이게 속도감이 붙는다는 것은 A라는 개념과 B라는 개념을 충돌해서 뭉뚱그려서 새롭게 C라는 개념을 본인이 만드는 연습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념과 개념의 연결 연습이 충분히 되었다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막힘없이 이렇게 C라는 개념들이 자기 두뇌에 있기 때문에 계속 빠르게 읽어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다양한 분야의 적응력과 독서력을 높이죠. 다양한 영역과 소재의 정보를 두루두루 접해야 되는데, 다양한 영역과 소재들을 두루두루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가 여러 종류, 출판사마다 다르고 그러는데, 교과서를 읽으면 흐름을 교육 과정에 맞게 자연스럽게 연결해서 오해가 없도록, 오해의 석지가 적도록 검증을 해가면서 필수적인 것들을 잘 연결해 놨습니다. 따라서 이 교과서의 흐름과 오해가 없도록 만들어 놓은 자연스러운 그런 핵심들을
읽어보면 되게 좋은데 교과서를 독서를 하는 책의 하나로 설정을 했으면 좋겠었는데 교과서를 학습용으로만 생각해서 좀 안타깝기도 합니다. 수능에서는 과학 교과서, 철학, 뭐 도덕, 윤리와 사상, 뭐 예술, 미술이나 체육 교과서 이런 전문 분야가 나타납니다. 뭐 미술이나 체육에 나오는 것도 간단한 미술사, 뭐 미술사나 음악사 해서 보통 뭐 아이들이 가장 많이 이제 힘들어하는 게 고전반동 낭만, 낭만반동 사실주의가 사진기와 그다음에 뭐 녹음기의 발명으로 종어를 하고 그다음에 뭐 여기에다가 인상파, 입체파, 추상파 뭐 이렇게 하다가 포스트 모던으로 넘어가는 이 과정. 미술사나 예술사 같은 것들이 이 시험에 나오기도 하죠. 정치는 법과 정치, 사회문화, 경제,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모든 분야에 관련된 교과서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뭐 보통 이제 기사나 컬럼을 읽으라고 하는데 굉장히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별히 따로 배우지 않으면. 기사나 신문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놓은 책들도 있기도 하고 이걸 풀어준 책들도 도서관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교과서를 읽고 책을 읽고 하기에도 아이들이 시간적으로 물리적인 시간적으로 빡빡한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찍부터 읽은 다음에 만약에 여기에 써있는 것처럼 신문까지 읽어낼 수 있다면 어마어마한 배경식을 습득했고 신문을 이해할 수 있다면 그러면 종합적으로 이런 교과서나 책들을 녹여서 이해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문 활용 수업, 뭐 NAI 뭐 해서 또 읽기도 하는데 근데 이런 측면에서 이런 신문 활용 수업 이런 것은 이게 종합적인 수업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쉽지 않고 학원에서 배울 수밖에 없는 그런 수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꾸준히 읽는 습관은 좋죠. 자, 독해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단순히 기사를 읽지 않고 주제나 핵심을 찾는 추가 활동을 하는데 이게 개인이 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엄마랑 같이 하든지 아니면 학원에서 하든지 학교에서 수행평가나 이런 걸 할 때 하든지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면 신문 자체가 거의 어린이 신문이 아닌 다음에야 청소년 신문도 있거든요. 신문의 종류가 어마무시하게 많은데 이 신문이 이제 성인들을 대상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성인 수준의 독해 능력이 있지 않으면 일부 어린이용으로 나와 있는 청소년용으로 나와 있는 부분의 것들 외에는 더 그 추가적으로 핵심, 추가적으로 찾는 뭐 배경 지식이나 아니면 추가적으로 찾는 그 신문의 이면을 읽어내는 것은 결코 쉬워 보이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다양한 기사를 읽으면 생소한 지문에 대한 적응력은 조금 생길 수도 있죠. 그리고 핵심을 찾는 연습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도구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신문을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신문을 찾던 어떤 것을 찾던 핵심을 찾고 정보를 찾아내는 것은 필요한 훈련으로 보입니다. 자, 다음은요. 자, 독해력 향상을 위해 읽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 읽기와 이거 표현한다, 이제 쓰기와 관계에 대해서 여기다 써놓으셨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 같습니다. 보통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이렇게 네 가지 영역이 있습니다. 듣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읽기. 아이들이 태어나면서 말하기를 제일 많이 합니다. 듣기를 제일 많이 하죠. 엄마가 자꾸 엄마 해봐. 그러다가 어느 날 엄마 하면서 숨 쉴 때 숨을 들숨과 날숨 사이에서 엄마 하다 보면 엄마라는 말을 하게 되고 숨 쉬는 과정이죠. 아빠라는 말은 의식적으로 좀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듣기와 말하기를 굉장히 많이 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 듣기를 배우고 말하기를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이 이제 읽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읽기 시작하고 이제 쓰기를 합니다. 연습량에 있어서 듣기를 제일 많이 하죠. 항상 주의해 드리는 거 보기도 하고 이게 많아요. 많지만 연습량에 의해서 이 쓰기가 가장 적습니다. 양이.
그렇기 때문에 쓰기의 양을 늘려주면 이 전체적으로 말하기, 듣기, 읽기가 굉장히 늘어납니다. 왜 그렇게 되냐면 쓰는 방식을 이해하니까 그 제대로 쓴 방식대로 읽게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읽기는 자신이 쓰는 사람들은, 글을 쓰는 사람들은 상대방이 글을 쓰는 수준을 알기 때문에 글 쓴 상황을 보고 어떤 입장에서 썼구나, 어떤 게 아쉬웠구나, 어떤 걸 더 추가로 생각해 보였구나, 이렇게 읽는 능력이 향상이 됩니다. 쓰다 보면 글의 구조를 생각을 하기 때문에 효과적인 표현법, 그 효과적인 표현법을 또 읽게 됩니다. 따라서 쓰기를 가르치는 것은 전체적인 읽기의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래서 보통 90점에서 국어 점수가 정체되는 학생들한테 쓰기를 가르치면 자연스럽게 5점에서 7점 정도가 향상되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논술을 고등학교 선생님 논술을 배웠는데 국어 공부를 별로 안 했는데 국어 수능 모의고사 점수가 5점에서 7점 정도가 때로는 10점 정도가 향상되는 학생들도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중에서 여기 보면 정리해서 글을 옮길 수 없다면 제대로 된 독해를 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써본다는 것은 자기 입장, 자, 읽을 때 이 써진 것을 읽어서 정리한다는 것은 이 쓴 사람의 입장이 돼서 역지사지가 돼서 정리를 하는 것이고, 또 이 정리를 하면서 자기화된다는 것이죠. 쓰는 것은 쓰는 사람의 입장인 것이죠. 근데 내가 내 입장에서 받아들여야 될 것은 정리를 통해서 가능하다는 것이죠. 이렇게 정리해서 잡아두면 그 쓴 사람 거를 읽어줬을 때 남는 것들이 훨씬 오래가가 많아지죠. 따라서 이렇게 정리를 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정리한다는 것은 그 내용을 완결되게 내가 자기화를 해서 재구축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재구축했고 자기화돼서 이게 써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걸 언제든지 자유롭게 활용하면서 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한 것처럼 정리해서 옮겨야 제대로 된 독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글 전체에서 가장 빛나 보이는 글이라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독해력과 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평가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으니까, 제대로 대비한다. 그럼 쓰기 능력을 요구하는 것들은 이 쓰기 문제 파트가 있고요. 이게 이제 글쓰기를 배우게 되면 쓰기 파트는 이제 자연스럽게 편안하게 풀리죠. 이 쓰기를 하게 되면 또 반대급부로 독해력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핵심이 되는 단어를 찾아보고, 이건 일반적으로 하는 행위고, 주제를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모습. 자, 이렇게 한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어, 목적어, 서술어를 통해서 한 문장으로 완결되게 판단하고 생각하고 정리하는 것이 국어 문제 풀이에서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는데, 가장 핵심이 되는 행위라는데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 글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정말 훌륭한 글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읽어주고 있는 겁니다. 국어 공부는 꾸준히 어휘력을 늘리는 거, 독해 어휘력을 늘리면서 똑같죠. 영어 선생님들도 좀 영어 단어만 외워오라고, 나머지는 내가 해결할 테니까 영어 단어는 내가 외울 수 없지 않냐고 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데, 이렇게 영어 단어를 늘린 다음에 독해력 훈련을 강사랑 같이 하는 경우가 많죠. 단순히 책을 많이 읽는다고 성적이 형성되지 않죠. 똑같이 언어를 어마어마하게 많이 문제를 풀었는데 왜 제가 계속 3등급이에요 하는 학생들이 많죠. 이런 경우에는 항상 이렇게 국어 문제를 풀었으면 이 3번에 이렇게 7번 문제를 풀 때요, 제일 중요한 거는 이 7번 문제에 나오는 이 키워드는, 어떤 문제의 키워드는 이론과 관련된 것이고, 내가 3번이라고 답을 찍었으면 이 틀린 문제를 고른 이유를 생각을 하셔야 되고, 이 고른 이유가 내가 독해를 잘못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 잘못한 거를 개선하는 방법을 스스로 연구를 하셔야 돼요. 개선하는 방법을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고, 자, 그 다음에 4번이 정답이면 이 정답에 대한 이해를 해야겠죠.
이해를 하는 게 그치지 않고 이 이해를 했는데 내가 이걸 왜 이해 못했을까라는 부분을 생각해야 되고 그게 이해겠죠. 이거를 고르고 찾는 이걸 고르는 방법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그 고르는 방법도 이해로 붙이면 안 되고 빠르게 이거를 고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이게 고를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어떤 독해의 방법, 어떤 독해의 기술, 어떤 독해의 접근 방법, 어떻게 체크를 하면 이렇게 빠르게 이걸 골라냈을까 생각을 해야 되고 이 개선하는 방법이 이 고른 방법과 일치하게 되었을 때 본인이 한 가지 방법으로 자기화해서 오답 정리가 끝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답 정리를 너무 피상적으로 하는 것처럼 책을 그냥 많이만 읽는다고 해서 시험 점수는 향상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시험 점수는 이렇게 빠르게 짧은 기간에 5회의 독해가 아니라 정확한 최고의 핵심이 되는, 그러니까 빠르게 그걸 찾아낼 수 있는 방법으로 독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렇기 때문에 글을 읽어 나가면서 독해력이 향상됐는지, 글의 종류에 따라 향상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문제풀이를 해야 되고, 문제풀이를 통해서 자신의 독해 방법들을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자세한 종류로 점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 실제적으로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고른 이유 개선하고 이게 이해되고 이걸 빠르게 찾는 방법, 나아가서 여기에서 이렇게 고른 방법을 위해 어떤 공부를 해야 되고 어떤 부분을 공부해야 되고 어떤 공부법을 해야 되는지 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독해력 향상의 방법에 대한 글을 읽어봤습니다. 네, 실제적으로 이렇게 두 개인데 독해력이라는 독서의 순수한 부분을 시험과 연결해서 생각해 본 것인데요. 저는 여기다가 이 독해력을 향상시키면서 시험을 위한다면 각 과목의 교과서에 충실해라. 기타 과목에서 너무 수학하고 영어에 치우쳐서 공부하는 것 중요하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수학을 거의 80% 90% 하고 그 다음에 영어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시간에 국어를 하게 되죠. 그렇지만 이 국영수 외의 과목들이 전부 다 이 국어 과목의 독해력에 나중에 바탕이 되고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최소한도로 어떤 점수를 받던 이 교과서는 자기가 진지하고 아니면 진지하게 깊게 한 번쯤 생각을 해가면서 이렇게 읽어주고 이 교과서의 구성 방식이라든가 이 교과서의 글의 특성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교과서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들에 대해서도 생각하면서 읽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글에 대해서 이제 평을 보면 이렇게 독해력 감사하죠. 저도 감사합니다. 읽어봐서 참고를 하시는데 이 학년에 따라서 교과서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저도 자료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있는 그렇죠. 이렇게 국어 향상을 위한 올바른 독해 향상법에 대해서 제 경험을 보태서 추가로 읽어봤습니다. 제 경험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경험을 보태서 읽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대전 둔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